최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뇌는 공부가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갈등하거나 정돈이 안 되거나 순서 우선적인 것이 안 된 상태에서 당황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빨간색은 당황했을 때, 블루색은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이걸 이제 이렇게 적은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에 우리가 주의력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뇌가 최적화가 되어 있으면은 뇌는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잘 풀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뇌가 최적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뇌가 최적화 상태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문제를 잘 풀 수 있고, 이것을 사진을 찍어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고, 뇌가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의력 형성이 안 되다든지 산만하다든지 이렇게 된 아니면 뭐 고민이 있다든지 당황한다든지 그러면은 이렇게 뇌가 색깔이 이렇게 되든지 열을 받는다든지 당황한다든지 하면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뇌는 공부가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과학으로 자녀 교육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렸을 때 정직을 가르쳐야 한다. 수학적으로. 하나 더하기 하나는 2다. 라는 논리적으로 하면은 이 뇌 상태가 항상 잘 유지가 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머리를 깨끗이 해야 공부도 잘할 수 있다라는 말은 깨끗하지 못한 뇌, 제대로 이제 문제 해결을 잘 못하는 것, 항상 미루고 또 정리정돈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 그러나 깨끗하고 정직한 뇌는 항상 문제를 단계적으로 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 뇌는 컨디션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부모나 선생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정직한 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감각기관이 6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은 이 각 감각기관의 기능을 우리가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눈입니다. 눈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만원경이라든지 이런 기구를 사용하면 무한대의 정보를 눈을 통해서 뇌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1초 동안 보고 잠시 돌리면은 뇌 속에 잔상이라는 것이 잡힙니다. 그것을 잘 느끼고 기억하는 이런 훈련이 되면 시각을 통해서 더 많은 우리가 기억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입니다. 뇌가 가장 기억을 정확하게 잘 하는 것이 사실은 후각인데, 도시생활 속에서 후각 기능이 많이 퇴화되었거나 또는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끼리는 후각을 잘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을 괴롭히는 종족들이 있으면 그 냄새를 맡고 피하거나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머니의 냄새를 통해 가지고 정서적 안정을 얻는다고 하죠. 그 다음에는 입과 혀입니다. 모든 음식이 입으로 가는데 어떤 것은 잘못 먹으면 사망할 수도 있죠. 입과 혀는 음식의 맛을 기억합니다. 무의식적으로도 이거 기억을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귀를 통해 가지고 소리를 듣죠.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정서적인 안정을 찾기도 하고 또 말소리를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부와 촉감입니다. 접촉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촉감을 기억하는데, 여기서 감각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스쳐가는 정보를 순간적으로 기억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관절 기억, 운동 감각입니다. 관절이 오므렸다가 폈다 했을 때에 무게를 느낀다든지 힘을 느낀다든지 하는 그런 감각이 동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과 근육의 상태를 또한 기억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세를 만드는 것, 행동을 만드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피부와
관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 뇌는 이 두개골 속에서 이 세상을 다 감지하는 것입니다. 기억력 높이기 첫 번째 단계가 이 감각기억인데 1초에서 3초간을 잘 활용을 했을 때 우리의 기억력은 점점 발달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1초의 감각을 무시하지 마라. 감각이 뇌에 전달되는 과정과 반응하는 것을 우선 먼저 우리가 이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뇌는 첫째 센싱, 감지를 하죠. 감각기억은 이것을 잘 정확하게 세밀하게 포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이 이제 워킹 메모리를 거쳐갖고 인지가 되고 분석이 되고 결정을 하고 시행, 행동하거나 일을 하게 됩니다. 브로드만의 뇌 그림입니다. 여기 가운데가 1번입니다. 네, 1번, 2번, 3번. 3번에서 이쪽의 영역이 다 감각 영역입니다. 감각 영역은 인간이 모든 정보를 뇌로 흡수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앞에는 동작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운동 영역이 되고 여기는 감각을 받아들이는데 여기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관절 감각은 전부 이쪽에서 인풋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앞은 운동 영역이고 여기는 감각 영역이죠. 우리가 감각 발달을 인지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손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손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뇌가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치는 것은 그 어린아이들의 뇌 발달에 아주 좋은데 왜냐하면은 피아노는 이 제대로 배우면은 10손가락을 다 사용합니다. 이 뇌 발달에 아주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기에 시각. 1차적으로 시각은 17번. 이제 2차, 3차로 가면은 18, 19도 다 이게 블루 색깔, 청색이 다 시각 영역인데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가 이게 촉각입니다. 가운데. 어렸을 때는 이 촉각 발달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사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2번이 운동 감각, 관절 감각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청각 영역은 여기 41번입니다. 그 다음에 43번이 미각, 음식을 먹을 때 미각입니다. 후각은 34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감각 기능을 통해서 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보다 입체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종합을 해서 개념을 파악하고 기억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뱀을 보았을 때에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 한번 보면 대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뱀이다 하는 그 순간 시각 정보가 가운데 TH는 살라무스 요 맨 가운데 정보를 중계하는 데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우리말로는 시상이라 그러는데 제가 작은 시상을 보여드리면은 여기 가운데 두 개 메추리알 같은 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시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감각 정보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중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시상입니다. 그러면 뱀이다 하면은 뱀이 시각적으로 이 살라무스 시상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시각 영역으로 갑니다. 17번으로 가는 것이죠. 빨간 게 뭐냐? 이 AM은 아믹달라 편도체라는 것인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데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기억 체계도 달라지기 때문에 편도체가 우리의 행동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편도체는 이 뱀이 왔는데 위험하다. 이 뱀에 물리면은 몇 초 만에 사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위험하다. 그러면 전에 기억했던 대로 정보를 보냅니다. 뱀이 왔을 때에 아직 정보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히포살라무스라는데 여기는 이제 뇌 분비액, 어떤 데는 혈압이 막 올라가죠. 살모사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냥 막 겁이 나가지고 식은땀이 나고 막 그러죠. 그러면은 여기 시상하부라는 데에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뇌 분비액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봤을 때에 감각이 들어왔을 때에 순간적으로 잘 파악하는 기능이 기본적인 인식이 골고루 발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것을 느낌과 알아차리는 것. 감각 기억은 3초의 느낌을 기억하는 것.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정보를 시각적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손에 접촉하고 또 접촉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별로 기억을 안 하죠. 그런데 어떻게 기억력은 발달하느냐? 일상적인 생활 습관 속에서 반복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억이 되는데 습관적인 기억을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어요. 기억력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감각 기억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잘 발전을 시켰을 때에 우리의 뇌는 제대로 기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억의 비밀은 주의력에 있다. 온 세상이 지금 디지털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 이러한 세상은 주의력을 산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주의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산만함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가보면은 집에 있는 한 계속 텔레비전을 틀어놔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옆에서 아빠랑 있으면서 이 소음 때문에 언어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의력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번에 한 가지씩 해야 됩니다. 선택적 주의. 보통 일상적인 건 한꺼번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은 깊숙이 연구를 하려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집중을 하는 것이 주의력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뇌의 상태는 항상 기본적으로 항상 안정을 해야 돼요. 호흡이 안정돼야 되고 혈액순환이 안정돼야 되고 맥박이 안정돼야 되고 체온이 안정돼야 되는 것입니다. 안정되었을 때 이 주의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충분하게 적당한 수면을 잘 취해야 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뇌 상태를 원상태로 가장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now and here. 지금 이 순간에 현재의 과제를 집중하면 주의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몽골에서는 그 넓은 평야의 몇 킬로 전방에 있는 양이나 동물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4.0인데 이 시칠리아 섬에서 황새 새치를 관찰하는 이 사람들은 6.0이에요. 감각, 센서리를 계속 현재에 집중하게 되면은 이것이 발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는 일을 하다가 조금 집중이 안 되고 기억이 좀 주의력이 산만해지면은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다. 일곱 번째는 자연과 연결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식물을 사무실에 두어서 잠시 물을 주고 관리를 한다든지 또는 동물을 만지면서 잠시 소통을 하는 것은 이 동물과 식물은 상당히 안정적이잖아요. 자연과 이 유대감을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의 뇌를 안정시키기도 하고 최적화시키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뇌 훈련 프로그램으로서 퍼즐을 한다든지 바둑을 뜬다든지 체스를 한다든지 생각을 하고 작전을 짜고 전략을 하고 하는 상대적인 게임, 상대방에 따라 상대적인 이런 것을 하면은 두뇌가 훈련되고 그 사람들이 이 주의력이 대단히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적당한 운동을 하는 거죠. 적당한 운동을 할 때 몸 전체의 컨디션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음악을 듣는 것. 이 듣는 것은 우리의 주의력과 집중력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적당하게 먹는 것. 중간중간에 간식을 먹는다든지 간단하게 이 영양 섭취를 잘 하면은 이 주의력이 생기는데, 영양이 심하게 떨어진 영양실조되는 아이들은 이 주의력이 전혀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을 우선순위를 두어 가지고 순서대로 우선적인 것부터 먼저 해나가면은 이 주의력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작업 공간을 두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14번째로는 타이머를 두고 하면은
그 시간 동안에는 참 재미있게 이 주의력이 집중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잠시 하다가 돌아오면은 또 이 주의력이 잘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는 새로운 감각과 자극의 세기를 조절하라. 이건 뭐 감각 세기를 조절하는 거는 그 세바스찬 성 박사가 뭐 세계적으로 이거는 유명한 리웨이트, 자극의 세기를 조절하면은 새롭게 학습도 이루어지고 새롭게 뇌는 작동한다 하는 그런 뭐 검증된 최고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극이라는 거는 우리가 목표하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그 요인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역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극을 10단위로 나눈다면은 어떤 사람은 1만 해도 딱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7, 8 큰 소리로 한 번 해서 안 되고 2번, 3번 해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뇌가 인식하고 기억하는 그 상태를 보통 문턱을 넘어간다. 감각의 문턱을 넘어간다. 기억의 문턱을 넘어간다. 라는 것을 영어로는 threshold인데 이것을 역치라고 하죠. 이 역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모든 이 감각 기억은 1계단, 2계단씩 올라가면 1000계단도 올라갈 수 있듯이 이것을 건너뛰는 데서 당황하게 되죠. 당황하면은 감각 기억은 기능을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억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감각 기억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감각 기억을 잘 일깨우면은 우리의 기억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각 기억을 여러분 잘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